무주택자 초기 투자금 1억일 경우 어떤 물건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단타로 법인 투자도 가능하죠? 글쎄요. 이게 사실은 어, 이제 어떤 또 무주택인데 내가 주 수입원이 안전한 어떤 그 수입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요. 또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 수입원 가운데 내가 얼마 정도의 매달 여윳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네,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또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혹시 그쵸? 예, 뭐 다른데 일단 그게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똥스님의 역량이 그 정도 되신다면 어,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놀이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육생들도 그렇고 많이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 가르쳐줘도 안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내가 멋쩍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사를 대충 하고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 대충 하고 낙찰받으면은 제가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자꾸 빠꾸 시키니까 어때요? 연락도 안 하고 혼자 낙찰받고 나중에 후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뭔 것 같아요? 제가 군번님 경매 앞서서도 강의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예요? 사실 보증금 미상인 거 알아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건 나 혼자 먹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낙찰 딱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도 그냥 5천은 남아요, 그냥. 예. 우리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 한 분은 한 1억 남았나? 그때? 음.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하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그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더 깊은 방법을요 제가 이 배포 옥션에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회원님들 중에 한 1%? 1% 따라하세요. 1%. 어쨌든 예.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실천이 필요한데 잘 안 해줘. 알려줘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좀 이렇게 난감해. 베스트가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베스트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무주택이고 초기 투자금이 1억이다. 근데 이거는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은. 그리고 처음에 대출 자체가 80% 해주잖아요. 무주택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또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똥스님이 젊은 분이시면은 또 뭐 50년 납입 이런 걸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또 금리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50년 동안 낼 걸 쪼개서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월 내가 부담하는 그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 청약을 해가지고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거, 예,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도전을 하면서 무주택 기회를 어설프게 뭐 빌라 그냥 뭐 2억짜리, 3억짜리 낙찰 받아가지고 아파트 막 이렇게 그 무주택 기회를 이렇게 한 번에 날라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예. 혹시 생애 최초인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 이게 또. 아이고. 생애 최초인지 그냥 무주택이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주택을 안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날리지 않으면서 생애 최초라면 기회를 날리지 않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예, 뭐 지분도 있고 그런 걸로 경매로 하란 말이에요. 무주택을 좀 생애 최초라면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회원님 상황, 똥스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좀 이게 애매해요. 이런 상태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이마미님, 네, 바로앞에 미소님, 몽땅 크레용님, 이미숙님, 강진희님, 자유여인님, 호환네스님, 주아님, 아내 권유님, 장투님, 좋은 예감 분당님, 행복한 조남매님, 네, 또 어디 갔지? 아이마미님께 질문 주셨네요. 매매 사업자로 아파트 단타 투자를 할 때, 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아파트 단타 투자를 할 때, 물건 선정의 포인트나 꿀팁을 알려주세요. 예, 요거는 제가 굿모닝 경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매로는 하지 마라. 예, 경매로 낙찰받는 가격보다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일반 거래로 급매 나온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게 오히려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급매물권을 열심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경매를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리고 하려면은 공매로 해라. 요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요괴워치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 달까지 딱 비과세 혜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뭐 몇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된다니까요. 각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게 그 각자 개인마다 이게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매당할 일도 없는데 왜 경매로 내놓겠어요, 그분들이. 예, 차라리 급매로 해가지고 얼른 그런 매물은 나오자마자 뭐 2, 3일 안에 그냥 누가 주워가니까. 예. 때때로 그 중개사님이 그냥 그 매물을 살 때도 있어요. 너무 급매니까. 그리고 작자 나타나면 좀 한 2천, 3천 붙여가지고 팔으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통 그 물건을 조사할 때 부동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10개 있으면 10개 다 가보세요. 왜요? 급매 물건은 부동산마다 한 개씩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자라는 부동산이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중개업을 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드뭅니다. 전 진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안정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아니면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그냥 뭐 에듀윌도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방문각도 선전하잖아요. 이게 쉬엄쉬엄 내가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뭐 그러면서 쉬엄쉬엄 내가 노후에도 퇴직이 없는 정년이 없는 비즈니스 공인중개사 나나나나나나 합격 에듀윌 막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이지 않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매물 오케이, 나가는 매물 안녕, 들어오는 손님 오케이, 나가는 손님 잘 가, 뭐 이런 거 있죠. 비즈니스 마인드 갖고 계시면 어때? 딱 들어오면 그냥 안 놓친단 말이야. 예. 죄송해요. 내가 너무 왜곡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근데 팩트야, 팩트야. 또 이상한 중개사님한테 매물 맡겨가지고 6개월이 지나도 안 나가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도 맡길 만한 분한테 맡겨야지, 맡겨야지, 그죠? 또 이게 딴 데로 샜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전이. 요기워치님, 안녕하세요. 원차표님, 멘토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가구랑 공장 중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당연히 공장이 더 좋죠. 여러분, 다가구는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가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월세 수익용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잘 안 나요. 물론 서울 물건이라든지 괜찮은 지역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 외 지역은 다가구로 수익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저기 왜 약간 요즘에 신도시들 조그마한 신도시들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 지역이 있고 여러분들 또 어때요? 상업 지역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상가주택 지역이 있어요. 뭐예요? 4층짜리. 1층은 상가고 위에는 빌라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런 존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무슨 존이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그래서 3층짜리로만 지은 다가구 건물 같은 게 막 있는 또 그 존이 있어요. 그 구역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나오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팔리지도 영원히 내 거야. 안 팔려요. 그런 데는 보통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4개 오실, 3개 오실만 지세요. 5개 오실만 지세요. 이게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땅값은 올라요. 맞아요.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살 때는 뭐 5억, 6억에 땅을 사가지고 지으면은 뭐, 그때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한 10억? 전체 10억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17억까지 올랐는데요.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 매물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안 사요, 사람들이 안 사요. 17억 주고 그거 살 바에 17억 주고 월세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나오는 것도 수두룩한데 그걸 왜 사냐고. 그거 해봤자 월세 얼마 날 것 같아요? 안 나와요. 300만 원 나오나? 400만 원 나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이것도 모르면은 그런 거 막 산다고요. 모르니까. 응? 하여간 그걸 떠나서 그게 오늘 그게 그 질문이 아니죠. 다가오랑 공장 전 무조건 공장하죠. 시세 차익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월세용들은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매매가가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늘어날 때까지 그런 월세 수익용들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퇴직을 하셨고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월세용이 중요하지. 그런 분들한테는. 그죠? 우리 형님 누나님들한테는 지금 당장 이런 월세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서 어, 일단은 뭐 당장 어떤 월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세 차익용에 집중하세요. 그 월세용 투자 매물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대충 그 정도 가격대에서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코치를 못 받아가지고 옛날에 투자할 때 그냥 뭐 빌라 막 이런 거 주장창 하고 막 월세용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맞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시세 차익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산이 이만큼 불어 있는데 나는 물론 매월 행복했어요. 매월 행복했어. 월 수입 막 들어오니까. 뭐 월급보다도 더 많이 버니까 행복했어요. 근데 그 돈이 제대로 완전히 뭉쳐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나만의 또 씀씀이도 커지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경매공매를 투자하면서요. 이런 수익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10원도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자산을 이룰 때까지는 10원도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멘탈이에요. 이거 원창표님이 참, 이분이 포인트 있는 거야. 이분은요, 토요일 날 개근해. 토요일 날 개근하고, 이 질문 시간에 한 번도 질문을 안 한 적이 없어. 굉장하신 분이죠, 여러분. 원창표님 대단한 분이. 내가 이제 이름도 알겠어, 이제 이분 누군지. 그죠? 고은경님 안녕하세요. 별지님 안녕하세요. 강일호님, 네, 초코파이님, 세봉님, 방배동 부자님, 제이제이님, 서영미님, 요기워치님께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셨어요. 제시외 건물은 뭐냐면요. 경매 물건 보다 보면 토지의 가격이 나오고 그 밑에 건물가가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외가 있으면 제시외 해가지고 뭐 창고 몇 제곱미터, 옥탑 몇 제곱미터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요기워치님이. 그게 뭐냐면요. 처음을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그냥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 이렇게 짓겠다라고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면대로 지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러 갔더니 그 도면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토지 감정가, 그 건물 감정가 밑에 제시외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시외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감정은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그거는 위반 건축이에요, 아니에요? 위반 건축이죠. 예. 때에 따라서는 그 제시외로 평가되어 있지만 그게 위반 건축물로 아직은 걸리지 않아서 등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물건이구나. 그때는 내가 어떻게 조치해야지를 알고 낙찰받아야 돼요. 예. 과연 이게 이행강제금이 나올 것인가? 그럼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그냥 이걸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걸리면 난 이거 부셔야겠다. 큰 의미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나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뭘 조사해야 될까요? 그 제시외를 없애고 원상복구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또 하고서 입찰을 준비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제시외 물건은 그런 거구나. 이런 걸 봤을 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 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장투님, 자본금 불리는 방법은 매매 사업자 단타, 월세 세팅 초보는 지방 다가구 추천하시는, 그죠? 자, 자본금 불리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사업자 단타. 단타는요, 여러분, 단타 하고 싶죠? 저희는 단타 하지 말라 그래요. 돈 안 된다고. 물론, 그래도 저는, 학원비라도 일단 벌어보고 싶어요. 100만 원이든 300만 원, 500만 원이든 그거라도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큰 돈 안 돼요. 옛날에 단타로 투자했던 분들 지금 다 후회해요? 후회 안 해요? 후회해요. 다 후회. 한 명도 빠짐없이 후회해요. 그 평택에 우리 회원님이 이제 조사 갔을 때 일이었어요. 그 어떤 어르신이 이제 이 부동산을 그쪽에서 40년인가 이렇게 중개업을 해오셨대요. 복덕방 시절부터 이제 해오신 거겠죠? 예, 그래서 여쭤봤대요. 아이고, 어떻게 부동산을 빨리 잘 만나가지고, 아유, 우리 중개사 사장님 돈 많이 버셨겠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인제 알아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이제 경험이 많으신 중개사
우리 형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 재미도 많이 봤지, 사실은. 내가 근데 큰 돈을 못 벌었어. 그거 다 죄다 갖고 있었으면 지금, 난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을걸. 물론 먹고는 살았지. 예, 그때 대학 등록금도 냈고, 가끔 급한 사람들 오면은 또 싸게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내가 샀어. 그리고 바로 팔았어. 그래서 한 1,000만 원 벌고, 뭐 500만 원 벌고, 2천만 원 벌고, 그, 그때 나 자동차도 사고, 애 뭐 결혼 자금도 쓰고, 아주 재미는 봤지. 예. 근데 큰 돈이 안 돼. 큰 돈이 안 돼. 단타 치지 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단타,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조건 단타를 희망하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나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 그래서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재미를 본다면, 뭐, 그다음부터도 생각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단타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죠? 질문하셨잖아요. 자본금 불리는 방법은 뭐가 좋나요? 했잖아요. 무조건 단타만 안 하면 그냥 불어나요, 여러분. 지금 뭘 사도요, 무조건 팩트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뭘 사도, 아니다. 또 오피스텔 이런 이상한 거 사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웬만한 거 사도 10년 후에 그걸로 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아, 무조건 벌지. 무조건 벌지. 못 버는 게 어디서 사실은. 이만큼 벌고 요만큼 벌고 차이지. 여러분들 DMZ 알죠? DMZ가 뭐야? 이제 북방한계선 NLL이라는, 하여간 거기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지역. 거기 땅값 올라요? 안 오른다니까. 거기도 오른다니까. 다만 아무도 사지 않을 뿐이야. 예? 아무도 사지 않을 뿐이야. 비오톱 1등급다. 기획부동산이 여러분 맨날 이렇게 사기치는 비오톱 1등급다. 1등급다. 비오톱이 뭐라 그랬어요? 야생끼리 영원히 살아가도록, 번식하면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국가에서는 절대로 개발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기로 약속한 땅, 비오톱 땅. 그 땅도 감정가는 계속 오른다니까요, 여러분. 다만 아무도 사지 않을 뿐이에요. 네, 그래요. 아, 또 딴 데로 샌다, 자꾸. 그죠? 청정무인님 반가워요. 다하세님. 제이가 되고 싶은 피주분이,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크로바님, 월천님. 이게 또,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야. 이게 제이가 되고 싶은 피주부가 뭐냐면요. MBTI가 있어요, MBTI. 그 MBTI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 그거 질문에, 우리 딸애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질문에 답변하다가, 지루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해다가 말았는데, 이게 J 성향이 있고, P 성향이 뭐 있고, 막 그렇대요. 예. 뭐 그런 거, 그거가 되고 싶은가 봐요. 자, 크로바님, 월천님, 사천호야님, 2층 상가 낙찰받고, 2달째인데, 매도가 목표인데 연락이 없네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임대 놓고 단타로 파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2층 상가 낙찰받고 2달째인데 매도 목표인데 연락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놨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놓을 때는요, 내 물건만 내놓으면 안 되고요. 거꾸로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내놨는지도 거꾸로 조사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런 조사는 안 하고 그냥 내 물건만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자,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임대를 놓고자 하는 사람들,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현재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내놨는지를 내가 다시 조사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이런 상가를 구할 것처럼 관점을 바꿔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가가지고 소개도 받아보고 봐야죠. 근데 나는 뭐 2억에 내놨어. 근데 옆에 알아봤더니, 어머, 렌트 프리로 3개월은 공짜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있게 해준다 그랬고, 그 사람은 1억 9천이야. 어떤 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오지도 않는 거지. 무슨, 이해되세요, 여러분? 일단 뭐 설명할 건 너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도 안 하고 그냥 내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소담님 안녕하세요. 바다고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모닝입니다. 신단다님 안녕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꾸는 여인님, 해피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 중입니다. 토요일도 출근 안 하는 그날까지. 예, 그쵸? 아니야,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내가 토요일 날 출근하는 이 길이 행복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삶의 여행이라 그랬잖아. 멋있잖아. 그 말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여행을 떠난 거야, 지금. 예? 그 출근길에 가가지고, 회사에서도 얼마나 그 감사한 사람들과, 예? 그 사람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또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바이러스로 행복하게, 지금 행복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김순동이 얼마 전부터 열심히 오시네. 그죠?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방배동 부장님, 멘토님, 선순위가 있고, 배당 요구했고, 등기부에 세금 없으면, 자, 선순위가 있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네요. 근데 등기부에 세금이 없으면, 그 다음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로 받겠죠. 그러나 확정일자도 전입일자와 같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임금채권. 그죠? 문건 송달내역에 가가지고 임금채권이라고 쓰여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임금채권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알겠죠? 자, 눈치챙교님 안녕하세요. 조현숙님. 네. 어디 갔어? 조현수님. 대박이만 안녕하세요. 소현주님. 네, 그래요. 청정무희님,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대금 지급 미납 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전세금 조정 협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집에 계속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협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죠.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배당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이랑 원하는 금액에 순리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죠? 순리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이 질문을 내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잔금 납부하기 전에 누가 전세로 들어오겠대. 그럼 좋죠. 네, 근데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안 돼요. 그분 입장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직 등기가 끝나질 않았는데 전세로 들어올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100% 현찰이 아니라 보통 80%를 대출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죠? 어,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음, 그 은행에서 등기도 안 된 거로 대출 해줄 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예, 그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토요일 날 많이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이렇게 열심히 적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일래님, 신인홍님, 네,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하나님, 싱가포르 사는 시청자인데요. 잠시 귀국한 김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정말 경매 공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 거주 중인 사람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공매하면 되잖아요. 공매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달러로 사기에는 지금이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1달러가 1,030원, 1,010원인 적도 있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1달러가 1,350원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가 1달러가 1,050원인 시장이 1,100원인 시장이 도래할까요? 안 할까요? 언젠가 한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집값이 안 올라도 30% 버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지금 외국에 있는 해외에 달러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물건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싱가포르에 계신 분 누구 조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막 사야 될 때니까 막 사야 될 때니까 예 그죠 많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연소리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끝났네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별지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예,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